많은 분들이 건물주라 그러면 정말 큰 돈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경매라는 것을 이용하면서 많은 지역에 나온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인천에서 내가 2억대에 정말로 건물주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기가 보면은 굉장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시기잖아요.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는 근린상가에 우리가 접근할 때 그 수익률을 몇 프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긴 합니다.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근린상가를 접근할 때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은 내가 부동산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땅을 깔고 있는 부동산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왜냐면 토지를 깔고 있다 그러면 상가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가치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를 좀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런 거 어떤가요? 요런 거. 자, 물건 종류는 근린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20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62평입니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인천 중구에 있지만 감정가가 2억 4,300이에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이렇게 저렴하게 지금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이 물건은 매각 기일을 봤을 때 2020년 12월 3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물건에 대한 감정, 즉 매각가를 측정했던 그 날짜가 2020년이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2년 전의 가격으로 감정이 된 것이 지금 나와 있다. 2020년도에 감정을 하고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또는 소송이 붙어서 시간이 길게 끌어진 거예요. 이 부동산은 2억 4,300입니다. 그러면 약 평당 1,000만 원 좀 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면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 또는 근린시설 같은 경우에는 꼬마 빌딩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 가격을 따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토지를 직접적으로 사고 팔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근린주택이다 보니까 토지를 갖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동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근린시설, 주택에서 3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보니까 1층을 해장국집과 다른 하나의 임차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19평짜리를 2분의 1씩 쓰는데 60만원, 40만원. 2층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이에요. 자, 요것만 봐도 끝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임차인이 신고된 금액은 거의 지금 주변 시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10평에 60만원이면은 평당 6만원이잖아요. 1층이 6만원. 그 다음에 10평에 40만원. 그러면 평당 4만원이야. 이거보다 더 저렴할 수 없거든요. 1층이라 그러면 이 정도 받아야 돼. 그리고 2층이 50만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평당 얼마죠? 한 20평 되는 거니까 25,000원. 웬만한 상가는 이 정도 받아야 돼. 그러면 요 3개만 묶는다 하더라도 이미 월세는 150만원입니다. 자, 150만원을 그러면 수익률 6%로 했을 때 이미 3억이 넘어가요. 그럼 전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수익률 6%짜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근린상가야. 하나는 꼬마 빌딩이야.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한 칸짜리 상가를 사시겠습니까?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을 사시겠습니까? 했을 때에는 우리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 건축물을 사겠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는 여기는 1층, 2층만 되어 있지 3층은 아직 임대료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2억 4,300이죠. 그러면 사진을 볼게요. 사진을 봤더니 요거예요. 요 빌딩 요거 같고요. 1층에 2개 임차인, 2층에 1명의 임차인, 3층에는 아직 신고하지 않은 임차인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따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살면서 내 땅 한 평 있어야지. 그죠? 자, 볼게요. 우리 보니까 인천역. 야, 초역세권이야. 초역세권이고 땅이라 그러면 용도를 봐야겠죠. 용도를 봤더니 야, 이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가 나와 있어요. 상업지역인 토지고 역세권이야. 그리고 거리뷰를 봤더니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뭐라 적혀 있죠? 월미 바다 열차를 타는 곳이네요. 바다 열차를 타는 곳이고 차들이 꽤 많이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요거예요. 요거다. 야, 근데 족장님 보니까 이거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만큼만 나왔다 그러면 이거 자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요 선을 가지고 잘라놓은 것 같아요. 조장님, 근데 이거 건물이 붙어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을 하면서 나름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돼요? 나누면 되죠. 그게 크게 문제가 있나? 예를 들어서 이 건축물 있어요. 자, 과거로 돌아갑니다. 자, 이거 어때요?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딱 붙어있죠? 야, 기업은행이 다 쓰고 있는데 이거 하나 아니야? 그죠? 하나는 뭐 하나? 지금은 이렇게 둘이 됐는데 자르면 되지. 이렇게 선 쫙 자르면 되지. 그죠?
이게 누구 거였죠? 그죠? 제 거죠. 지금은 매각을 했지만 요것도 제가 처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나누는 것 같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건축물을 다 가지는 것 같고 10평, 10평. 그럼 여기 50만 원, 50만 원 받을 수 있고 또는 60만 원, 6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50만 원 받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차들이 안 다니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또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그럼 평당 얼마나 하니? 평당 1,000만 원 이상 하는 거 맞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아까 우리 나와 있던 건축물이 요거죠? 여기 있는 요거죠? 지금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고 여기 앞에 있는 곳들이 몇 개 나와 있어요. 물론 봤을 때 여기 A랑 곳이랑 B랑 곳, C랑 곳 하면은 A보다는 B, C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얼마 정도 하는지 찍어볼 수는 있죠. 우리가 지금 감정된 게 약 1,00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인데 볼게요. 여기 25개 나와 있네요. 차이나타운에 있는 거. 평당 3,500만 원. 야, 여기는 평당 2,000만 원. 2층 건물이 2,000만 원. 여기는 평당 4,100만 원. 2,000만 원부터 4,000만 원까지 나와 있어요. 그쵸? 야, 그러면 여기 앞에 거는 더 좋은 거라며. 그러면 여기 뒤에 거 보자. 뒤에 거. 뒤에 거 봅니다. 이게 두두두두 얼마일까? 여기 보니까 평당 1,300만 원이고 설린동에서 바다뷰를 볼 수 있는 토지. 오씨, 야, 바다뷰를 볼 수 있는 토지가 1,300만 원? 그럼 우리는 바다뷰는 안 나오잖아. 그럼 우리 1,300만 원 하는 거 맞아 아니야? 정리를 해야 돼. 이거 한번. 감정 가격 2.45. 그 다음에 토지는 20평. 평당 1,200만 원. 잠깐만 있어봐. 야, 그런데 옆에 뒤에 토지, 뒤에 바다를 보는 토지가 1,300만 원. 야, 그러면 이거는 있어봐. 해야 되냐 말아야 돼. 지금 여기가 좋아요? 지금 여기가 좋아요? A, B 중에 뭐가 더 좋죠? 여러분들 뭐가 더 좋아 보여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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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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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든 B든 간에 한번 가서 봐야죠. 자, 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고 순댓국집과 빵집이 있는 거고 위에 상가가 들어있어요. 그죠? 자, 여기는 이렇게 음식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임차 수요는 있구나 라는 거고 사람도 다니긴 합니다. 일단은 차도 다녀요. 자, 그러면 뒤에 건물 어디죠? 아까 여기였죠. 여기. 그래, 야, 그래도 바다면 뷰 나와야지. 그래, 맞아. 갑니다. 야, 잠깐만 있어 봐봐. 지금 이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나온 건데 앞에 이렇게 도로가 막혀 있고 매연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고 고가가 있는데 지금 뷰라고 말하는 게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봐야 되는 뷰예요.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봐야 되는 뷰가 바다뷰야. 지금 옥상 뷰는 바다뷰 아니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바다뷰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바다뷰 보이냐?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여기랑 여기 했을 때는 여기 바다뷰는 좀 아니다. 그러면 여기가 좀 더 메리트 있다. 근데 여기가 지금 1,400만 원에 나와 있다 라고 하면은 저희는 우리 물건지는 최소한 1,400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1,400 곱하기 20 하면은 이래도 2억 8천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근린주택은 4.5에서 5%면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 물론 현장 조사는 필수다. 1층 100만원, 2층 50만원, 3층 20만원. 그랬을 때는 170만원. 그러면 170만원에 수익률 5% 해볼게요. 그러면 곱하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 한 요 정도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4억 원. 보증금 뭐 한 3천만 원 받는다? 하면은 3천만 원 더 받을 것 같은데 4.4억 정도. 그러면 저는 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장을 해봐야 될 줄 알겠지만은 정말 보수로 보더라도 평당 1,400이고 제 생각에는 평당 한 2천만 원까지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봤을 때 수익률을 따진다 그러면 한 4억 정도까지도 우리가 거래 가능하지 않은 토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감정가 2.4억에 낙찰받으면 대출은 80%. 근린주택인데 80% 나오냐 그러면 나옵니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죠? 실투는 4,800만 원 맞죠? 되는 거죠. 80% 가능하면은. 그러면 대출이 1.9 얼마죠? 2억 맞나요? 그리고 80만 원. 실점 4,800만 원인데 여기 마이너스 보증금 3천만 원 하면은 실투자금 2천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실투자금 2천만 원에 내가 170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하면은 한 달에 90만 원.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한 대로 만약에 세팅된다 그러면 실투자금 2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대박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나오면 대박이잖아요. 물론 이 정도까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그냥 월세가 150만 원 지금 신고된 금액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3억 이상으로 매각 가능한 가격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가서 꼼꼼하게 조사하면은 오 괜찮은 물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작은 돈으로 내가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건물주라 그러면 정말 큰 돈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경매라는 것을 이용하면서 많은 지역에 나온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인천에서 내가 2억대에 정말로 건물주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너무 무섭지 않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월세가 있고 하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 왜냐면 금리는 상승을 하다가는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현대사회가 고금리로 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이지 이 고금리를 지속적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민들께서 맨날 물건이 없다라는 얘기보다는 좀 더 발전적이고 생산성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나쁘지 않죠?